경제 상황 보면은 리먼 때보다 확실히 위험하고 IMF 때에 근접해져 가고 있다. 다만 IMF는 급격히 몰려왔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대처법도 어느 정도 있어서 천천히 오고 있지만 장기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차곡차곡 무너뜨리고 있다, 경제를. 그리고 IMF 때보다 더 위험한 점은 IMF 때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무너졌었죠. 태국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화폐 개혁 잘못하게 되면서 아시아 쪽으로 터지면서 뭐 일본도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여러 나라들이 무너졌더라. 그런데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조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 경제 대공황 때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이 경제 대공황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5%래요. 올해가 마이너스 5.1%다. 5.1% 떨어지면 그 전에 경제가 100이라면 94.9가 되죠. 여기서 5%가 다시 오른다고 치더라도 100에서 5%가 오르는 게 아니라 94.9에서 5%가 오르는 거죠. 그 전 수준도 많이 회복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경제 성장률, 이게 GDP 늘어나는 거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근데 그 화폐 가치 하락이 되는 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이고 그 돈을 가게나 경제에 풀리는 것을 보통 얼마나 생산해냈느냐, 거기서 나오는 게 GDP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 돈 아무리 많이 풀어도 원래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은 빚으로 늘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금리로 인해서 빚을 넣으면서 자산시장에 거품만 붓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원래 경제 성장이 조금씩 되면서 그만큼 비슷하게 물가 상승이 되고 그것이 화폐 가치 하락이 맞죠. 근데 내년은 작년 수준도 회복이 안 되는 거고, 작년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많이 위험했었죠. 거기에 전망조차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 5.8% 될 거다, 10월에는 5.2% 될 거다 했다가 안 되니까 5%까지 지금 줄어든 상황이다. OECD는 올해 4.2% 떨어졌고 내년에 4.2% 성장할 거다. 지금 다 예측이 떨어진 만큼 비슷하게 오르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덜 오르게 되는 상황이죠. 원래 기본적인 전망이었다면 3%, 3.4%였죠. 전체적으로 6%, 7% 가까이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비해.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 그리고 항상 이런 전망은 낙관적으로 잡아놓고 조금씩 감소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더라 라는 것은 거의 저만큼은 안 될 것이다. 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 제치고 세계 경제 1위 된다. 어디가? 중국이. 2028년에. 그런데 여기 영국 연구소에서 얘기한 거죠. 코로나의 경제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직방으로 맞았죠. 근데 저 보고서를 100% 믿기가 힘든 게, 중국은 그럼 코로나 여파를 안 맞았느냐? 근데 중국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확진자는 굉장히 조금 나오죠. 콘서트장 청중 다닥다닥인데 우한에서 6개월째 0명이다. 발원지에서 코로나가 0명이래요. 이게 믿음이 가요? 중국이 지금 오히려 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누가 알리니까 징역해버리고 거짓 뉴스 하고 있고, 우한에서 6개월째 코로나 0명인데 여기서 다른 나라 가면은 확진자가 돼서 전파를 시키고 있어요. 중국에서 검사 어떻게 해요? 면봉 입에다가 슥슥 넣어놓고서 한 두세 번 하고 만들잖아요. 또 확진했는데 증상이 발현되지 않으면 확진자 취급도 안 한다고 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이 1위가 될 것이냐. 미국도 망가지고 있는데 중국도 사실상 별반 다름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은 경제성장을 할 만큼 한 성인의 모습이고 중국은 크고 있는 청소년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나마 더 잘 극복하고 성장될 여력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미국도 위기가 하나 있었어요. 럼프 형이 바이든이 부양책을 쓴다고 그랬는데 안 해줬었죠. 그런데 중국이 1등 먹는다는 그 이야기 한 날 서명했다는 거죠.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과 1조 4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서명 늦게 해주면은 바이든 정부 때 시작부터 안 좋아지니까 미국은 재선이 가능하니까 역시 내가 경제 잘 살렸지 얘보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리 바이든이 미워도 중국만큼 밉진 않죠. 미국이 1등에서 2등으로 떨어져 가면서 그때쯤 되면 중국도 보복할 텐데 그런 거에 넘어가서 하진 않겠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위기를 모면하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더 상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경제 회복이 빨라지면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 압박할 거고, 부양책 자체가 채권 발행으로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 하락으로 채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금리 상승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변종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영국에서
근데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도 발견이 됐더라.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가 다행히 제대로 잡아내서 한 명으로 바로 그냥 치료해버려서 끝나면 모를까. 더 퍼지게 된다면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10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전망한 것처럼 내년에 5% 성장이 될까요? 다른 기사 같은 경우 보면은 5%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발병됐을 경우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2.2%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후년은 가야 작년 수준까지 회복이 될 것이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경기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거품 경제라고 그랬어요? 실물과 자산에 괴리가 생기게 되면 거품 경제라고 그랬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물과 자산의 괴리가 굉장히 심했죠. 예를 들어서 쌀값 얼마 오르고 옷값 얼마 오르고 이런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은 굉장히 더 가파르게 올랐다. 예전부터. 그래서 이미 괴리가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실물 경기는 작년부터 미중 무역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자산 거품은 거기서 쌓이니까 더 위험해지고 거품 경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거품 경제일 때 결국에는 터지게 됐고 많이 쌓였을 때 터질수록 크다는 거죠. 리먼 같은 경우는 19조 2천억 달러. 예전에 과거 일본 같은 경우는 1경 6,500조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품 터지면 67조 증발한대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요거에 비하면. 근데 이 정도로 끝날까 과연? 67조만 증발할까요? 이것도 굉장히 낮게 잡은 거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1억씩만 떨어져도 67조는 넘게 증발하지 않을까요? 물론 2030으로 한정돼서 이야기한 거긴 한데 제 생각엔 67조가 아니라 거의 한 670조 정도는 잘못하면 증발할 수도 있겠더라. 부동산 무너진 거에서 여기서 아예 빚을 포기하고 파산하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굉장히 더 많이 증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계 거품 지금 끝나간다고 하고 있어요. 주식도 끝자락이다. 주식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큼 그렇게까지 부동산에 미치진 않았으니까 주식 거품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끝자락이다. 벌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품이 아니래요. 근데 보면 어때요? 어느 나이대가 빚이 늘어나는 게 위험하다고 그랬죠? 30대 이하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30대 이하 빚은 늘어나고 있고 뭐가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중 부동자금. 즉 돈 벌 줄 아는 사람들은 돈 쌓아놓고 사회 처음 막 이런 패닉바잉이랑 영끌이란 말은 지금 사지 말란 소리가 돼야 되는데 그 말에 넘어가서 빚을 쌓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100%가 넘어갔죠. 과거 리먼 때보다 높아졌고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이라는 사적금융으로 빌린 거죠. 개인 대 개인 간으로. 가구 대 가구로서 빌린 것까지 합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거품은 아니다 라고 하죠. 버핏지수. 주식은 부동산보단 거품이 덜 꼈어요. 여태까지 자라온 시간을 보면은 얼마나 더 빨리 꼈느냐를 봤을 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훨씬 더 심했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 이제 버핏지수가 100%가 넘으면 버블 신호라고 그랬는데 한국 증시는 121.8%. 물론 121.8% 확정은 아니고 예상이죠, 예상. 그리고 12월 29일자 기사를 보면 121.2%까지 올라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GDP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리먼 직전에도 그 다음에 리먼 끝나고 다시 거품 쌓이면서 유로파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100%를 넘진 않았다. 그런데 17년에 잠깐 몰렸었죠. 그리고 쭉 떨어지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GDP 곱하기 1.2% 한 것을 넘어섰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 아니다. 내년에는 3천 찍는다. 가자. 그렇게 유도해서 자금이 많이 유입돼서 올라갈 수는 있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유동성이 유입되면 오르는 건 맞죠. 그렇게 오르는데 GDP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품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만든 게 버핏 지수죠. 닷컴 버블 때도 저렇게 올랐어요. 워렌 버핏을 비웃었죠 그때. 왜 남들 저거 다 사는데 우리는 안 사냐.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저기 내가 부스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그거 사고 싶은 사람들끼리 얘기해라. 나는 그런 위험한 거 투자 안 한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터졌죠. 지금은 주식 부동산이 동시에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자산 간 동조화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부채는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부채는 올라가는데 처분 가능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버는 돈은 줄어들고 있고 빚은 늘어나고 있는데 자산 가격만 폭등하고 있다. 이걸 거품이 아니라고 하면 뭘 거품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실물 경기는 어때요? 좀비 기업들 엄청나게 증가했죠. 한 개 기업이 뭐예요?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1 이하. 즉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3년 연속 된 게 얼마나 늘었다는 거예요? 5천 개가 넘는다는 거죠.
전체 기업의 5개 중에 하나는 한 개 기업이다. 그리고 이 부채가 259조 원에 달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금리 해줘도 이 모양이다. 지금 근데 문제는 시중금리 슬슬 오르고 있죠. 은행권에서 위험을 느꼈다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위험을 느끼면 대출 제한과 시중금리 상승이 들어가게 되죠. 대출 제한도 들어가고 있다. 물론 그래도 기업 친화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가게를 막고 있다는 거죠. 즉 기업도 위험한데 가게가 더 위험하다.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호무역주의 생긴다고 그랬죠. 보호무역주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수출 방어하고. 보호무역주의 생기면 어느 나라들이 성장하느냐? 내수 중심국이 유리해지죠. 내수로 돌리면 되니까. 대신에 수출 중심국이 위험하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려면 수출 중심국에서 내수 중심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정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안 나는데 내수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최대한 내수 시장을 키워놔야 되는데 안 컸죠. 원래 리먼 이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내수 중심국으로 많이 돌렸죠. 유럽 같은 경우 특히.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건설사 살린답시고 집값만 띄우고 있었으니, 초이노믹스 쓰고 이러고 있었으니, 다른 나라는 그래서 가계부채를 줄여서 그만큼 비소비 지출을 줄여 소비로 환산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었다. GDP 대비로. 당연히 내수가 될 리가 없죠.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률만 키우기 위해서 내수 중심국으로 변할 기회를 놓쳤더라. 즉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보호무역주의가 생기면 내수 중심국으로 갈아탔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하다. 결론적으로 지금 자산시장 거품이 아니냐? 누가 봐도 거품이다. 실물 경기가 침체되죠. 근데 자산시장 거품 때문에 괴리가 생기고 있죠. 이 괴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금리 올리게 되면, 특히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 미국이 더 안전하고 기축통화니까. 우리나라는 금리라도 높여야 여기에 안 넣고 우리나라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 올라가는데 수출 감소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지금 돈을 막 쏟아붓지 말고 정 모르겠으면 현금을 지켜라.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맨날 부정적이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냐? 지금 모든 기득권과 언론이 모여서 자산시장 거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거품이 만들어져야 빠지죠. 치고. 이미 그래서 부동산은 빠지는 시기고 주식도 자꾸 보면은 제약이니 뭐 항공이니 이런 거 한 번씩 치고 빠지는 것들이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동학개미는 돈 벌었고 부동산으로 돈 벌었으니까 계속 투자할 거예요 하면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경고를 드렸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자기 보고 투자하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빚 내서 한다는 거 정말 위험하니까 적어도 빚은 내지 마셔라. 웬만하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